직장 상사가 모두 앞에서 당신의 아이디어를 은근슬쩍 가로챌 때, 혹은 친구가 무례한 농담을 던지며 당신을 깎아내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혹은 예민해 보일까봐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넘기셨을 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샤워기 물줄기를 맞으며 혼자 중얼거리죠. 아니, 내가 왜 그때 가만히 있었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는데 새벽 3시에 눈이 떠집니다. 상대방의 그 비열한 웃음과 나의 바보 같은 대처가 머릿속에서 무한 재생됩니다.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유독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례한 말을 들어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상대방을 단숨에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타고난 멘탈이 강한 걸까요? 아니면 성격이 무서운 걸까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은 성격이 단단한 게 아닙니다. 뇌가 타인의 무례함을 처리하는 신호 전달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내는 결정적인 오류 신호 한 가지를 분석하고 단 한순간 만에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뇌과학적 존중의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는 사회적 관계를 지키는 심리적 경보 체계가 있습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순간 이 경보기가 울립니다. 하지만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경보기가 울릴 때 소방관을 부르는 대신 스스로 불을 끄고 아무 일도 없어요라며 거짓 웃음을 보냅니다. 이제 그 고장난 신호 체계를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후회와 자책을 오늘로 끝내고 싶다면 이 영상의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내일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뇌 안에는 생존을 위해 설계된 아주 예민한 화재 경보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던지는 순간 이 경보기는 0.04초라는 찰나의 순간에 작동합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얼굴이 뜨거워지죠.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타인의 공격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뇌는 정확성보다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공격인가를 분석하기 전에 일단 몸을 피하거나 긴장하게 만든 것이죠.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도 이 경보기가 똑같이 작동한다는 겁니다. 회의실의 무시, 단톡방의 비아냥에도 뇌는 맹수와 마주친 것처럼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가 발생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이성을 담당하는 소방관이 출동해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소방관은 경보기보다 약 7배나 느립니다. 0.3초가 지나야 도착하죠. 소방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경보기는 혼자서 몸을 장악합니다. 이때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진 뇌는 공포를 숨기기 위해 사회적 미소라는 가짜 대응책을 내놓습니다. 분명히 기분이 나쁜데 입꼬리는 올라가고 목소리는 가늘게 떨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강화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굴었을 때 당신이 웃음으로 반응하면 상대의 뇌는 이 행동은 안전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습니다. 아무런 저항이 없으니 상대는 더 편하게 선을 넘게 됩니다. 이건 상대가 악마라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원래 저항이 없는 쪽으로 더 강하게 몰아붙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이 짓는 그 비굴한 웃음이 상대방에게 계속 무시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있는 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신호가 외부로만 향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기분 나쁜 상황에서 억지로 웃을 때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함부로 대우받아도 되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무시보다 내가 나 자신에게 보내는 너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신호가 자존감을 더 깊이 갉아먹습니다. 존중은 상대방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가 나의 경계를 지키는 방식에서 시작되는 결과물입니다. 이미 경보기가 울려버린 현장에 소방관이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호한 침묵이라는 소화기를 드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당황하며 대답하거나 웃지 마세요. 대신 3초간 상대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는 겁니다. 이 3초의 침묵이 왜 강력하냐면
뇌 과학적으로 당사자 모드에서 관찰자 모드로 시점을 전환해주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동안 상대방은 방금 자신이 뱉은 무례한 말을 자신의 귀로 다시 듣게 됩니다. 찰나의 자기 인식이 발생하며 상대의 뇌에 이 상황은 내가 알던 패턴이 아닌데? 라는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감정의 정확한 이름 붙이기입니다. 소방관이 어디선가 불이 났어 라고만 외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대신 이건 무시라는 이름의 불이다. 이건 수치심이라는 연기다 라고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뇌과학 실험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불쾌한 감정에 구체적인 단어를 붙이는 것만으로도 경보기의 활성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상대가 넌 왜 그렇게 예민해? 라고 말할 때 속으로 짜증나 해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 나는 상대로부터 나의 성격이 부정당했다는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 라고 3인칭으로 문장을 만드세요. 미시간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자신을 나가 아닌 철수는 자기 이름 혹은 이 사람은이라고 부르며 관찰할 때 인지통제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고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치트키와 같습니다. 이때 언어의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 생각은 이라는 말에서 죄송하지만을 삭제하세요. 습관적인 사과는 당신의 말에서 힘을 뺏고 상대에게 내가 이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대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명확한 마침표를 찍으세요. 내용이 무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럽게 유지하되 문장의 시작에서 사과를 걷어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심리적 경계선은 철조망처럼 단단해집니다. 이제 소화기를 쓰는 법을 알았으니 애초에 불이 잘 나지 않도록 경보기의 센서를 업그레이드할 차례입니다.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어 교체입니다. 보통 무시당하면 우리는 주어를 나로 가져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만만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경보기는 미친 듯이 울립니다. 이때 주어를 상대로 옮겨보세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 스트레스를 나한테 쏟아붓고 있구나. 저 사람은 마감에 쫓겨서 여유가 없구나. 이렇게 주어를 바꾸면 뇌는 이 상황을 공격이 아니라 정보로 인식합니다. 센서가 이건 위험한 연기가 아니라 그냥 수증기네라고 판독하는 것이죠. 경보가 울리지 않으니 소방관이 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참는 것은 에너지가 들지만 정보를 재분류하는 것은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서울 정도로 여유로운 사람들이 관계를 처리하는 뇌 구조의 핵심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파워포즈도 강력한 도구입니다. 에이미 커디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는 자세를 2분만 유지해도 자신감 호르몬인 테스토테론은 20% 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25% 줄어듭니다. 대화 중에 몸이 작아지지 않게 하세요. 어깨를 펴고 목소리 톤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자신의 의견을 말한 뒤에 맞죠? 라며 확인받으려 하지 마세요. 말을 내뱉은 뒤에는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 상대가 그 말을 소화할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작은 불편 노출 훈련을 해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스트레스 접종이라고 부릅니다. 편의점에서 봉투가 필요할 때 당당하게 요청하거나 카페에서 자리를 옮겨달라고 말하는 사소한 연습들이 여러분 뇌 안의 경보기 기준선을 높여줍니다. 처음에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박동이 바로 여러분의 경보기가 이 정도 상황은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뇌 속 경보기, 오작동을 고치는 4가지 방법을 배웠습니다. 첫째, 침묵으로 시간을 벌고, 둘째, 감정에 정확한 이름을 붙여 3인칭으로 관찰하며, 셋째, 주어를 나에서 상대로 바꿔 센서를 업그레이드하고, 넷째, 당당한 자세와 작은 불편 노출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처음에는 아주 어색할 것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탈 때 페달을 밟으며 핸들을 잡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던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은 이 과정을 자동화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의식하지 않아도 무례한 말 앞에서 당신의 입술은 비굴한 웃음 대신 단호한 침묵을 선택할 것이고 당신의 뇌는 상대를 미워하기보다 분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수만 년 전 설계된 경보기가 여러분을 지키려고 과하게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경보기에게만 모든 것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침착하고 이성적인 소방관이 이미 존재합니다. 오늘부터 그 소방관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하면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고 단단한 어른이 되기로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은 당황하며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그 당황함이 바로 관계의 재설정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때 비로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1도 더 높여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정말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나는 나를 가장 먼저 존중한다 라고 적어주세요. 글로 내뱉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다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마음의 온도와 함께 오늘보다 더 단단한 내일의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존중받는 삶을 응원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